안녕하세요. 한방재활학과 전문의이자 안약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예,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살까지 살죠. 90세까지는 적어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치료가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제 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4, 50년 이상은 거뜬히 해야 될 치료를 받아야겠죠. 한방적인 치료, 양방적인 치료, 이 양자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구도처럼 서로 싸우는 구도가 될 필요가 없죠. 네. 엄마랑 아빠랑 싸울 필요 없겠죠. 같이 손잡고 나란히 가면 좋겠죠. 한방 치료, 양방 치료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완할 치료가 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진료하는 거 보면 훨씬 더 협진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도 100% 환자분들은 다 양방에서 컨설트를 보낸 이제 환자분이셨습니다. 협진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셨고요. 의료보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됩니다. 네. 그 한방 양방 치료를 같이 협진을 하고 대부분 환자분들 간에 이제 교류도 활발하고요. 근데 한방 쪽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감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저랑 같이 소통이 잘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보낼 때도 있고 그쪽에서 저한테 보내주실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기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합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예. 토끼처럼 빠르고 신속한 치료가 양방적이라면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치료가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치료가 합쳐진다면 정말 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마비 질환, 암도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건 여담인데요.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짚어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특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걷는 거거든요. 하루 10,000보씩 걷는데도 그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아파요. 뭐 걷는데도 근육이 안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걷는 거는 근육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걸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걸어서 근육이 생기려면 경보 선수처럼 적어도 걸어야 되는데 경보처럼 막 빠르게 걸어야 될 텐데 그렇게 걷다간 허리 더 안 좋아집니다. 달리기도 물론이고요. 헬스라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병이 나서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무거운 걸 들면 디스크 다 망가집니다. 운동을 해서 좋아질 만한 디스크는 좀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도 팽윤이나 돌출 정도 수준에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에 해당되고요. 또는 병은 심하지 않은데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어, 통증이 많이 오시는 분들, 병은 안 심한데 근육이 약해서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게 좋고요. 가끔씩 디스크가 터졌는데 내가 헬스를 해서 나을 수 있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디스크가 심했는데 만보를 매일매일 걸었더니 아픈 걸 참고 꾹 걸었더니 나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헬스를 안 하고 만보를 안 걸었으면 더 빨리 나았을 겁니다. 제 환자분들 다 그래요. 내가 2만 보씩 걸었는데 병이 심해서 왔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쉬게 하면 더 빨리 낫습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칭도 그래요. 목 디스크 환자분이 있었는데 어, 병원에서 이렇게 디스크 진단을 받고 스트레칭 많이 하라 그래서 하루 종일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낫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병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상처가 나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꺾고 있으면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성이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목만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목을 꺾거나 비트는 정도로 하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요. 맥킨지 운동도 요새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병원에 보면 맥킨지 운동 하다가 잘못된 분들도 많이 옵니다.
맥힌즈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하면 우선은 보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맥킨지 운동을 해서 음압이 발성해서 디스크가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맥킨지 운동이 신경을 더 압박해서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를 꽉 눌러서 오히려 터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맥킨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실 때 하고 나서 통증이 줄어들고 하면서도 통증이 가벼워지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운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걷기를 하거나 하실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고 나서 아프거나 그 다음날 더 아파진다면 운동을 잠깐 멈추시거나 줄이시면서 주치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강한 운동은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할 때는 운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려면 수영도 포함해서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 보시고 상담할 사정이 안 되면 반드시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고, 통증이 경감되거나 적어도 통증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예, 마찬가지죠. 네, 네. 요가나 스트레칭도 이게 많이 꺾는 동작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에는,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파열된 경우에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더 심하게 파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고, 이게 디스크도 초기 디스크나 퇴행성 디스크가 심하지 않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심한 디스크일지라 할지라도 치료가 많이 돼서 충분히 회복한 상태에서는 뭐 요가나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 같은 뭐 수영 등등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팔다리가 저리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이러면 함부로 운동하시는 것은 피해 주세요. 거꾸리. 거꾸리 요즘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뭐 놀이터에 있는 걸 하거나 집에 있는 걸 해서 이렇게 뒤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철봉을 붙잡고 매달리는 걸 하시는데, 하면서 근육이 좋은 분들은 하고 나서 개운한 경우도 많은데, 근육이 약하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가 좀 심한 경우에는 하고 나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역시 통증이 심해지면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개운하고 시원하면 하셔도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제일 많아요. 안 아프면 나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시술을 받고, 특히 시술 받고 안 아프면 나은 줄 알고 막 헬스하고 뭐 하다가 빠꾸가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술 받고 난 신경차단술 받고 그때뿐이야. 도로 아파져 이러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술이라는 것은 마취제나 소염제,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놔서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준 겁니다. 하지만 손상된 디스크가 나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손상된 게 그 사이에 낫지 않으면 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처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소염 시술 같은 거 받고 또는 수술을 받고 나서 바로 직후에 MRI를 찍어 보시면 디스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염제 놓고 마취제 놨다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뒤로 가진 않잖아요. 근데 통증은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착각해서 막 몸을 씁니다. 수술하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술 받고도 다시 아파져. 수술 받고 도로 아파져." 이러면서 의사분들을 원망하는데, 실제로는 어 하 통증이 줄어도 한 최소 한 달 이상은 몸을 엄청 사리셔야 됩니다. 한방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져서 다 나은 것 같다 해도 저는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좀 더 받도록 합니다. 한 달 정도 치료를 더 받아도 통증이 증가하지 않고, 뭐 몸을 쓰고 뭐 멀리 차를 타고 갔다 와도 괜찮고, 그게 유지가 한 달 정도 되면 그때 치료를 줄이거나 종료를 합니다. 안 아픈 거는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 딱지 생겼을 때, 상처가 나서 딱지가 났을 때, 딱지가 앉았을 때 상처가 났을 순간은 굉장히 아프지만 딱지만 앉아도 아프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안 아프다고 해서 막 지나다니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건드려서 딱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한참 동안을 이제 또 아플 겁니다. 이것처럼 디스크나 협착증이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진 시기는 절대로 나은 시기가 아니고요. 통증이 진정이 되고 상처가 진정이 된 시기일 뿐입니다. 내가 제대로 아물고
제대로 내구성을 갖추는 데는 한 달 이상,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져도 강한 운동을 하시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무거운 걸 들거나 맨날 앉아만 있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영상에도 있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디스크가 3 개나 터져 있었는데 2-3 개월 치료받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병원을 내원을 안 하셨습니다. 내원 안 하다가 보니 다시 디스크가 좀 흡수되다가 도로 터진 거예요. 밑에가 터졌죠. 그래서 또 2-3달 치료하다 보니 또 스스로 내원을 중단하셨다가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확실히 낫고 통증이 재발이 안 되고 유지될 때까지 끝까지 통증 없어도 한동안 끝까지 다니시도록 한 뒤에 디스크가 잘 흡수된 걸 보고 치료를 종료를 했습니다. 예. 항상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웬만큼 좋아지면 알아서 낫겠지.'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디스크 척추 관절 질환은 알아서 잘 안 낫습니다. 알아서 나을 거면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죠. 주사, 진통제, 물리치료 뭐 이런 거 받으면 뭐 "나 이거 받았는데 왜 안 나요?"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이들 다 좋아지시지만 생활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디스크가 빨리 낫길 바라면 안 되겠죠. 수시로 일어나서 몸도 풀어 주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 거고. 하루 종일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면서 목 디스크 생긴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는 치료대로 받는데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숙여서 스마트폰 본다면 치료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료라는 것은 디스크가 스스로 잘 회복이 될수록 하는 도와주는 거지 내가 생활 관리를 안 하고 망치고 있는데 맨날 술 먹고 숙이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알아서 나아지진 않습니다. 항상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몸도 쉬어 줘야 됩니다.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생기는 병이라 쉬어 줘야 됩니다. 쉬어 주면서 치료해야 되고요. 물론 요즘은 쉴 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고 열심히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쁜 분들이라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병이 생기면 최대한 쉴 틈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도 빨리 되고요. 치료에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까짓거 수술 받으면 어때?" 요즘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쉽게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는데 수술이라는 거는 왜 최후의 방법인지 아세요? 수술이 깔끔하게 디스크를 새 것처럼 만들어지면 뭐 바로 처음부터 수술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수술이라는 게 병원에서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암덩어리 같은 경우야 초기에 빨리 수술을 해 주는 게 좋지만 디스크는 초기에 빨리 수술해 주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암덩어리는 내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생긴 거기 때문에 빨리 없애줘야 되지만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병은 내 몸에 정상적이던 게 병이 들고 아픈 겁니다. 어 집에 가족이 병이 들었다고 집에 가족을 내쫓지는 않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내쫓아야 되지만 내 식구가 병이 들면 고쳐주는 거죠. 내쫓지 않고요. 디스크라는 건 허리뼈가 요추가 5개인데 5개 중에 한 손가락이 고장 난 거랑 비슷합니다. 뭐 2-3 손가락이 고장 날 수 손가락이 동상에 걸렸거나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거랑 같은데 그 상처를 웬만하면은 잘 치료해 줘야지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하겠죠. 내 식구고 내 몸을 평생 지탱해 준 게 디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을 잘라낸다면 그 손가락이 정말 썩어서 더 망가질 수도 있거나 더 내 몸을 해칠 것 같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을 때는 잘라야 됩니다. 안종근 의사처럼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뭐 자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척추를. 그것처럼 최대한 살려 놓는 게 우리 척추에는 더 좋기 때문에 수술을 강하게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잘라내는 것이 이제 수술의 기준이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한 뒤의 영상들을 보면 새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도 목 디스크 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밑에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뼈도 많이 멍들어 있고 디스크 자체도 구조가 많이 인공 디스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뼈들이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술한 뒤에 뼈들이 다 디스크가 더 얇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충격을 받게 되고 수술한 뒤에 새 것처럼 됐다면 위에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수술을 안 한 디스크보다 더 많이 망가져 있는 건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해야 될 때만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또 수술을 한 뒤에 재발이 된 분인데요. 수술을 한 뒤에도 재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수술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마비가 되거나 수술 저응증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감각이 마비되거나 근력이 마비돼서 손목에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걸 넘어서서 발목까지 힘이 빠진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마미증후군이 와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프고 저리고 힘든 거라면 최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기준은 의사 선생님 기준이나 한의사 선생님 기준을 따르시는 게 좋고요. 스스로 결정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몇 군데 병원을 꼭 다니면서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허리에 이제 나사를 박은 모습인데 당연히 허리가 이렇게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허리를 굽히고 펴는데 문제도 있고 통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 환자분도 최대한 수술을 미루다가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수술하고 나서 걷지 못해서 오셨던 분이시고요. 뼈의 일부분을 제거하면서 구조물이 좀 약해지면서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다리까지 마비될 뻔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거고요.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나마 이제 다른 마비 증상이 후유증을 안 남은 것은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할 정도 돼서야 수술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초기라고 수술을 하거나 나중에 위험할 수 있으니 미리 하자는 것은 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후유증 케이스들인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미루시는 게 좋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한약으로 디스크 치료 안 된다. 됩니다. 한약도 그러니까 한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죠. 한의학 전공자들, 저희들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이거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한약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다들 연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생한방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이거는 과거의 결과물들이고요. 꾸준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방병원에서도 하지만 한의학연구원이라든가 대학이나 여러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한의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뇌혈전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런 천연물에서 얻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도 결국에는 그런 연구들이 발전이 되면 양약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한방적인 이 치료들이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뭐 천연물 신약, 뭐 천연물 치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색안경이 벗겨져서 다행인데 여전히 한약 한방 치료하면 고리타분한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아니면 어떻게 디스크가 들어가냐, 튀어나온 디스크가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 앞선 영상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잘 들어갑니다. 디스크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요. 수술 안 해도 이렇게 파열된 분들도 치료하면 잘 아뭅니다. 디스크라는 건 외계에서 온 병도 아니고 암덩어리도 아니고 우리 몸에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치료만 잘하면 잘 아뭅니다. 그 아문다는 게 이제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뭐 국내적으로 논문들이 많습니다.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수술 없이도 아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잘 아물 수 있는 게 한방적인 이제 치료고, 아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양방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양방향적인 치료로서 시간을 벌어주고 그 사이에 한방적인 치료로서
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재생하고 신경을 재생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몇 가지 얘기들 하면 뭐 누구는 봉침 맞고 나왔는데 나도 봉침 맞고 치료해 달라고 하고, 누구는 추나 받고 나왔는데 나도 추나 받고 디스크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피 빼고 나왔는데 뭐 누구는 시술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누구누구는 뭐 하고 나왔대, 누구누구는 운동하고 나왔대 하는데, 사실 병명은 같아도 그 환자분의 그 상태와 치료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암이라고 해도 어디 부위에 있는 암이냐, 그리고 몇 기냐, 그리고 그 항암제 잘 받는 유전자를 갖고 있냐, 표적 치료제를 써야 되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냐, 아니면 수술을 해도 되냐, 다 병행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다 같아도 진단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 똑같이 저려도 추간판 탈출증이라 받을 수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똑같이 다리가 저려도 누구는 추간판 돌출이고 누구는 추간판 파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단명은 같아도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디스크가 파열이 돼도 저리는 분이 있고 터질 것 같은 분이 있고, 뭐 팔다리 쪽으로는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요. 협착증이라 해도 뭐 땡기기만 하는 분도 있고 다리 힘이 빠지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또 체질이 또 달라요. 증상과 진단이 같아도 환자분의 체질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증단과 진단이 다 같아도, 체질도 비슷해도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분, 하루 종일 쭈그려야 되는 분, 하루 종일 앉아야 되는 분에 따라서도 예후가 다 다를 수 있고요. 증상, 진단,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같더라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봉침에 유독 반응이 좋아서 금방금방 낫는 분도 있고, 진통소염제에 유독 반응이 좋은 분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진통소염제에는 속이 약해져서 막 뒤집혀지는데, 반면에 한약을 먹으면 치료도 잘 되고 잘 낫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이런 분들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하듯이 이런 병에 따라서도 내 몸에 좀 더 맞는 치료가 있습니다. 또 이건 좀 재미삼아 하는 얘기지만 또 중요한 건데요. 환자분의 마음가짐, 환자분의 성격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소심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일수록 몸의 회복이 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일수록 치료가 더 잘 되는데요. 그거는 뭐 세로토닌이나 뭐 염증 이런 관련된 걸로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저도 치료해 보지만 낙천적이고 또는 좀 단순 무식한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치료가 잘 돼요. 예민하거나 소심하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더 잘 됩니다. 성격이 마음대로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디스크 치료에 대한 처방에 대한 디테일한 치료 기술에 대한 거는 사실 저의 치료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한방 재활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거의 20년 정도 일했으니까 잘 볼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분들이 요즘은 경험도 많이 있고 양방적인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한방적인 치료,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디스크가 잘 낫지 않는다면, 협착증이 잘 낫지 않는다면 치료 받아보시고, 그래도 나는 좀 더 전문가한테 치료받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의사 중에서도 전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한방 친구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몸만 가시는 것보다는 MRI나 찍으신 MRI나 엑스레이 등을 꼭 가져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한의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봐야 예후를 좀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디스크는 깨끗하게 나을 디스크네요. 이런 디스크는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겠네요. 이런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병명만으로는 진단과 치료를 하긴 좀 예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사하신 거 있으면 한의원에도 가져오시고요. 예, 제가 뭐 항상 그렇지만 논리적 정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방송 체질도 아닙니다. 아니면 주저리 이렇게 진료실에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방재활학과 전문의자 안약 박사 디스크 한의원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